반갑습니다. 정철입니다. 자, 온라인 스터디 2회 해설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1회 때보다는 내용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1회차 때보다는 시간이 더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70% 미만인 문제들만 볼 거고요. 그리고 내용도 여러분들이 어떤 디테일한 어떤 지식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들이라서 좀 오늘은 빨리 진행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62.5% 정답률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생소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베카리아와 벤담 관련해서 이미 이제 기출이 최근에 됐던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처벌의 엄격성, 뭐 저기 확실성, 신중성이 아니라 신속성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한 처벌. 어, 있는 건 쓰지 맙시다. 처벌의 확실성.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모른다기보다는 음, 진짜 모르나요? 아니죠.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단어 신중성 이건 좀 단어 바꿔치기 문제고요. 자, 2번 한번 10번이죠. 28.6%입니다. 이거는 조금 심각하죠. 자, 정답률이 28.6%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요 사회학적 범죄 이론하고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자, 이거를 음, 조금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사회학적 범죄 이론은요, 범죄가 왜 발생하느냐예요. 어. 그리고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은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학적 범죄 이론은 내용이 범죄의 원인을 사회 구조, 그리고 계층, 문화, 지역사회, 사회 통제의 약화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음, 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은 우리가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의 어떤 성향, 이 사람의 어떤 범죄자의 속성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범죄 기회의 제거라든지 음, 그리고 발각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든지 그 범죄로 인해서 얻는 보상을 감소시킨다라든지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곤란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이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에는요, 우리가 일상활동 이론이라든지 합리적 선택 이론, 그리고 뭐 범죄 패턴 이론,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라는 것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상활동 이론에서 요 범죄 삼각형, 자, 3범 대상감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범죄자라든지, 자, 그리고 타겟, 그러니까 매력적인 대상, 음, 이거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감시의 부재. 음. 자, 요런 것들. 이게 이제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모이게 되면 한 장소에 있게 되면 이제 범죄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떤 한 요소를 제거시켜 버리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고 합리적 선택 이론. 요거는 신고전주의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범죄 패턴.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건데 요 범죄 패턴 이론을 뭐 시간적 패턴이 있다 해가지고 뭐 기출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공부 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왜 틀렸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음,
요 구분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더 심각하죠. 13.5%. 근데 요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뭐 크게 강조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뭔지는 좀 알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요 상황적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뭐 범죄 기회를 감소하고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봤던 거잖아요. 그죠? 음. 그게 관련해서 경찰 활동으로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 학전 학교에 배치돼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학교 폭력 관련 예방과 가해 학생 선도 등 사후 관리를 역할을 담당하고 학대 예방 경찰관은 미취학 아동 혹은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서 점검하고 학대 피해 우려가 높은 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아동 학대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아동 안전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상황적 범죄 예방과 관련된 게 아니라 발달적 범죄 예방과 관련한 경찰 활동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좀 넣어놨는데, 자, 발달적 범죄 예방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를 하고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는 개인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걸 완화해서 장래 범죄의 가능성을 낮추려는 예방 전략이다. 그러니까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감지해가지고 계속 개입을 함으로써 나중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 학자들이 뭐 페링턴이라든지 트렘블레이하고 크레이크 그리고 호멜 이런 사람들이 대표 학자가 있죠. 그래서 페링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범죄 성향이나 비행 가능성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달 과정에서 조기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요. 트렘블레이와 크레이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또래관계, 지역사회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멜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이 경찰만의 활동이 아니라 가정, 학교, 복지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예방 활동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 학자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여기에서 상황적 범죄 예방이 아니라 발달적 범죄 예방에 관련된 경찰 활동이라는 거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안 됐는데 이거 먼저 하겠다 그러지는 마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아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 COP 자, 윌슨과 사이먼이 연구한 경찰 활동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 학자가 누구죠? 트로야노비치하고 버케로가 되겠죠. 자, 제가 어디 댓글에서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뭐 윌슨과 켈링이다. 윌슨과 켈링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관련해서 그냥 관련된 프로그램? 자, 이런 것들을 한 거지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 대표 학자는 아니에요. 자꾸 어디서 막 이상한 걸 배워오는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트로야노비치, 버케로. 자, 지역사회 경찰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 전략이자 원리. 지역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경찰과 지역사회가 마약,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 그리고 전반적인 지역의 타락과 같은 당대 문제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좀 아웃사이더 같았나요? 자, 미안해요. 자, 윌슨과 켈링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 이론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무질서 통제라든지
뭐 기초 뭐 이런 거. 자, 도보 순찰, 경찰, 주민 관계, 비공식적 사회 통제에 관한 논의를 제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윌슨과 켈링이 직접적으로 요걸 연구한 대표 학자다라고 말하기에는요 무리가 있어요. 연관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닙니다. 자, 지역사회 경찰 활동 뭐 COP의 대표 학자다 그러면 트리오노비치하고 버케로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많이 맞췄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못 봐서 그쵸? 이건 뭐 경찰 조직법으로서 그리고 제가요. 그러면 이게 많이 많이 바꿔 놓으면 더 많이 틀릴 것이고 더 잘 맞추겠죠. 원래는 제가 이런 것들을 이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도 함께 바꿀 수도 있어요. 뭐 행정경찰 규칙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자, 일단 조직법이 아니라 행정경찰 장정은 뭐죠? 작용법이죠. 이거는 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걸 못 보고 그냥 넘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한번 뒤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들 이제 좀 조심을 하겠죠. 자, 이것도 심각합니다. 요게 이제 전에 잠깐 반짝하다가 요즘에 또 뜸하죠. 한국 경찰서에서 좀 낼 게 많아요. 내용들이. 그리고 진짜 간단하게 내고자 한다면 연역 문제라든지 경찰을 빛낸 표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고 낼 게 진짜 많죠. 이거는요 경관에서 한번 나왔었던 건데 이게 보세요. 자, 일부러 이걸 좀 넣어놨는데 여기에선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관제를 제정해서 경무국을 두고 초대 국장으로서 김구를 임명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법적 근거가 지금 달라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요거예요. 임시정부 장정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임시정부 경찰을 직제에다가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8월 12일 백번 김구 선생을 초대 경무국장에 임명하면서 임시정부 경찰의 구성과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잘못됐구나. 뭐 여기도 있는데 괜히 내렸네요. 그죠? 자,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관제는 도대체 뭐냐?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조직법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관제가 19년 11월 5일 날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요 2절에 내무부가 있는데 우리 그 정부 조직법 보면 뭐에 뭐를 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내무부의 5조에 보면 경무국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관제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자, 임시정부 장정이 4월 달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11월 달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거를 좀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가볍게 뭐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참고 삼아서 넣어놨는데 뭐 글씨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오늘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많이 맞추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이거는 영국 경찰 조직의 창설 순서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옛날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됐었던 거예요. 옛날에 됐었던 건데 이제 뭐 최근에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나왔나? 잠깐요. 헷갈려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수사국하고 정보국하고 지금 자리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이거 로버트 필경이 만든 수도 경찰청이 1829년이니까 아주 옛날 제일 뭐 첫 번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국, 수사국, 중대 소카, NCA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는 뭐 딴 거 볼 필요 없고 요 정도
아셔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틀리신 분들은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하려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39.7인데 요거는 좀 제가 좀 억지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리신 분들도 약간 나 이거 틀렸어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보십시오. 해설을 뭐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는 하와이를 제외한 이게 맞았어요. 원래 하와이를 제외한 요게 맞았습니다. 49개의 주가 주경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DLE 약자인데, 뭐 디파트먼트 오브 로우, 엔포스먼트 DLE 이거의 이제 약자인데, 주차원의 법 집행 기능을 지금 중앙화하고 있다. 언제부터? 얼마 안 됐죠. 24년부터. 그래서 지금은 하와이를 완전히 제외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를 낼까요? 애매할 거예요. 이게 완전한 주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주경찰이라고 다른 주처럼 그런 동일한 의미의 주경찰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근데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어떤 이상한 위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 문제가 생겨요. 그쵸? 그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하여튼 애매한 거는 좀 안 내시려고 하시겠죠? 그쵸? 그러면 이걸 왜 냈냐? 이거 아시라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아시라고 그냥 억지스럽게 좀 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틀렸다고 막 속상해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이게 좀 바뀌어 가고 있구나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나오면 한번 들어봤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 상황 봐가면서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36번. 요거는 좀 심각하죠. 44.9 프로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법무부 소속, 자, 그리고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법 집행기관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요거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무부 소속인데 뭐 연방범죄수사국, 마약단속국, 연방보안관, 비밀국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 비밀국은 어디 거예요? 국토안보부, SA, 시크릿 서비스. 비밀국은 국토안보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암기하는 거는요, 그냥 암기법으로 좀 가볍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법무부 소속 연방법집행기관으로 연방범죄수사국, 마약단속국, 연방보안관, 알코올 담배 총기 폭발물국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이거 좀 체크해놨죠, 동그랗게. 알코올, 마약 수사하는 보안관 이렇게 알코올, 마약 수사보안관 이거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국토안보부 소속은 그 옛날에 그 관비 아시죠? 관비. 그래서 헤이 교통관비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자, 보이시나? 해양경비대, 이민세강집행국, 교통안전청, 헤이 교통, 관세국경보호국, 비밀국 이렇게. 그래서 헤이 교통관비 이렇게 국토안보부 이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골라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내용까지도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두 개만 더 보면 돼요. 조금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뭐 그죠? 이거는 왜 34.8일까? 자, 요거는 프랑스 군경찰 국립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이제 군 경찰이 있잖아요. 군. 이게 얘 신분만 군인이지 전부 뭐 내무부 장관한테 뭐 다 이관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인구 2만 미만의 코민에 군경찰이 배치돼서요. 일반 경찰과 국립경찰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인구 이상, 그러니까 인구 2만 이상의 어, 그 지역에는 국립경찰이 배치해서 경찰 활동을 합니다. 근데 국립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인구 2만 미만의 이 신분은 군인이에요. 근데 경찰 업무를 이제 똑같이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2만 미만의 코민에서 경찰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이제 출제를 좀 꽤 했던 거예요. 인구 2만 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1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 자, 그리고 도도부현 지사, 도도부현이죠. 자, 도도부현 지사는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행사할 수 없죠. 없으니까 대신 다른 권한이 있어요. 얘 뽑고 자르고 임면권. 자, 그래서 도도부현 지사는 경찰에 대한 실질적 지휘 감독권은 없습니다. 없지만 간접적으로 어떻게 경찰서 설치권이라든지 공안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또 연관된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선생님들하고 좀 충실하게 하나하나 숙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틀렸던 것들 위주로 좀 봤는데요. 뭐 하여튼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선별을 해서 앞으로 계속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참여 많이 해 주시고 해설 강의도 좀 잘 봐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저 300 좀 넘어 봅시다. 뭐 다른 분들은 뭐 1000, 2000, 뭐 만 이러는데 저는 300이 안 돼가지고 자 300 좀 빨리 넘게 좀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요 계속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안 눌러 놓으면 손해일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조떼꾸알.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